자, 오들력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번주에 한번 그 2편까지 찍었는데 제가 메모리 카드를 날려먹었어요. 아니, 그냥 저희가 옷을 안 갈아입어서. 그래.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구나. 자, 지난 시간에 첫 번째 1편으로 그 금요일 선생님의 원화 화랑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 그리고 저희 소피아 선생님의 선덕여왕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사람을 들어볼 텐데 세 번째 사람은 풀꽃 선생님이 누구 소개시켜 주실 거죠? 저는 이름이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선덕여왕도 네 글자인가요? 네. 자, 네 글자. 연개소문. 연개소문. 진짜 네 글자. 연이 성일까요? 연개가 성일까요? 연이 성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름이 개소문이에요. 좀 어감이 안 좋은데 그때 당시에 뭐 그렇지 않았겠지. 개소문, 아무튼 연개소문. 장군이죠, 장군. 네. 자, 그럼 연개소문의 이야기를 풀꽃 선생님의 입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연개소문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되게 폭정을 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막 이런. 근데 그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뭐랄까 약간 평가가 좀 절하돼. 평가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인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중국에서는 이 연개소문을 되게 무서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야기지만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두 번째 왕인데요. 이세민이 고구려를 쳐들어오려고 할 때 자기네 장수 한 명에게 선봉장을 쓰라고 해요. 근데 이 장수가 얘기합니다. 저는 당신을 군주로 모시고 있지만 연개소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당태종도 되게 웃기죠. 물어봐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야, 내가 고구려랑 싸우면 연개소문이랑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 유치한 질문. 그러면 진짜 무서웠나 보다. 원래 그냥 쳐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안 물어보는데 약간 그죠. 야 이거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좀 셌다는 거니까. 그랬더니 그 부하 장수가 아무리 해도 연개소문 못 이긴다. 또 그 정도로 강원을 셌던 인물인데 이 연개소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 조선시대 박은식 선생, 역사학자 박은식 선생이 천개소문이라고 썼어요. 연시가 아니라. 근데 왜 그렇게 썼는가를 봤더니 당나라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이연이에요. 근데 그 이름에 있는 연하고 연개소문의 연하고 똑같은 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민족 자주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중국에 있는 왕의 이름을, 성도 아니고 이름을 따다가 그걸 성으로 쓰냐 해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그렇지만 고구려의 연노부 해서 나온 연자라고 해요. 그래서 연개소문으로 쓰는 게 맞고 실제로 연개소문의 아들인 연남생 묘는 천남생 묘라고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천시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연시로 한자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한자가 아니라 연못 연자랑 샘 천자랑 뜻이 비슷해서 뜻이 비슷한 거구나. 그래서 천자를 쓰는 건데 연남생. 자, 그럼 제가 연개소문을 왜 준비를 했냐면 우리나라가 역사상 보면 다른 나라의 외침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연개소문은 우리가 중국 대륙을 정벌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고구려의 영양왕 때 수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을지문덕 장군과 고건무 장군이 거기를 막아내고 수나라를 완전히 막 다 거기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수나라가 병력이 없어서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당시 고건무 장군이 누구냐면 영양왕의 동생이에요. 나중에 영유왕이 됩니다. 근데 이 영유왕이 왕이 되자마자 저쪽에 이제 어수선해요, 중국이. 그런데 당나라에 막 사신도 보내고요. 당나라한테 알아서 숙입니다. 왜? 그러니까요.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연개소문은 공격을 해서 우리가 저 땅을 우리가 갖자라고 하지만 영유왕이 그러니까 나중에 연개소문이 화가 나서 영유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영유왕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죽여버려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 찐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영유왕이 연개소문이 자꾸 이렇게 자기 정책에 반대하니까 저쪽에 그 강동 육주 지역 그쪽 지역으로 가서 저기를 하라고 해요. 천리장성을 쌓으라고. 그걸 책임관으로 연개소문을 보내려고 하면서 보내기 전에 병사들 사열 열병식 같은 걸 하거든요. 그때 연개소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뒤를 치려는 걸 알고 그렇죠. 나중에 그걸 알고 미리 친 거죠. 그리고서 연개소문은
원래 망리지였는데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벼슬을 물려받아서 망리지가 되는데 고구려에는 없는 그 앞에 대자를 붙여서 대망리지가 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다. 보통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서열 그런 귀족 사회나 아니면 관직 사회는 세습 귀족이 아니었잖아요. 보통 그쵸. 대부분 다 고구려는 세습. 시험을 봐서 어떤 이제 뭐 골품제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겠는데 신라 시대 때도 어쨌든 등용하는 어떤 그런 시험 같은 게 있긴 했는데 고구려는 그대로 물려왔다는 건 약간 서양에서 공작, 백작 이런 느낌으로 세습돼서 내려오는 거여서 되게 신기하다. 근데 보통, 실제로는 저기 뭐야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고려 때 초반까지 가기 전까지는 약간 음서 느낌으로 맞아요. 세습 귀족 네, 세습이 있었구나.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하잖아요. 정치 물려받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막리지면 나도 막리지고 막 아버지가 대하찬이면 나도 그럼 대하찬이고 아들이 3명이면 어떻게 나눠주지? 그건 뭐 그건 그 집안일은 집안에서 알아서 그래서 이 연개소문 집안이 난리가 났죠. 결국 나중에 그쵸. 고구려가 멸망되는데 역할을 해요. 뭐냐면 연개소문이 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들에게 니들은 권력상하지 마라.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이 4명이 어이구야. 근데 남생이. 그 중에 연남생이 큰아들인데 연남생이 권력 싸움에서 져요. 오. 그러면서 당나라로 넘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당나라군이 고구려를 쳐들어올 때. 쳐들어올 때 앞에 문을 열어주는 약간 견훤 느낌이랑 살짝 비슷하긴 하지만 그도 약간 비슷하고요. 그 신라의 그 김춘추 딸인 고타소가 죽을 때 김품석이라는 성주의 부하가 또 그 성문을 열어주고 이게 항상 내부의 적이 그치. 문제야. 제일 무서운 게 내부의 적. 뭐 그런 일도 있었다. 근데 연개소문은 사실 중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소설 같은 옛날 이야기 중에 갓쉰동전이라는 게 있어요. 갓쉰동전? 갓 50살이 됐을 때 그 낳은 아이. 그래서 갓쉰동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연개소문을 중국말로 부르면 캣쉰 이렇게 부른대요. 캐슈. 그래서 이게 되게 비슷한 발음이라서 근데 그 갓쉰동전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른 분을 한번 초청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누군지 알 것 같아. 그니까. 예. 누군지 알겠다. 정말? 그분이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갓쉰동전 재밌더라고요. 사랑 이야기도 있고. 네, 이제 우리 달슬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면 끝이에요? 네, 그럼요. 연개소문. 10분 하고 10분 지금 휙 지났어요. 오. 연개소문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안타깝게 고려를 마무리한 사람이 거의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상상 해보잖아요. 우리가 왜 연개소문이 만약에 중국을 쳐들어갔다면. 맞아요. 지금 우리가 저기 달고. 어디 북경 초등학교 이런 데 다니고 있을지. 북경 초등학교. 근데 그거 있잖아요. 왜 우리 이제 역사 조금 더 고등학교나 올라가서 배우면 중국을 쳐들어서 이겼던 어떤 민족들도 그러니까 중국화돼서 맞아. 됐다. 차라리 나았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약간 독자성을 탈북을 지키고?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근데 또 그렇기도 한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나라인 게 일본은 어쨌든 바다 건너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권에서 조금 많이 벗어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중국이 그렇게 한자를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글을 또 만들 생각을 하고 맞아요. 한글을 계속 문화를 잘 지킨 나라라고도 막 약간 역사가들이 평가하니까. 자긍심을 가집시다. 문화 강국. 제가 지금 말할 사람은 약간 한류의 원조급이지. 그렇죠. 살짝 한류의 원조라고 말할 수 지난번에 있는데 아이돌은 이쪽에서 했는데. 아이돌은 이쪽에서 했지만 약간 중국과 일본의 그 K의 우수성을 알린 약간 그런 사람인데 이름은 장보고예요. 장보고. 신라 사람이니까 S 아니에요? K가 아니에요? 오케이. S문화. 장보고 약간 우리 장보고한테 붙는 수식어 알아요? 땡땡땡 장보고. 해상왕. 그거 유명하네요. 정답. 예. 해상왕. 해상왕이 되게 많이 쓰이는데 약간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없지 않지만 신라 말사람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해상을 진짜 주름 잡았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해군의 약간 이모티콘? 모티브?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되게 큰 배 있잖아요. 장보고왕.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보고는 해양하면 약간 이순신 이순신만큼의 느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순신 함도 있어요. 건드리면 안될 것 같은데 그쪽은. 이순신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참 먼저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신라 하대에 가면 호족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호족이라는 맞아, 사람이 지방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호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좀 거창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그냥 지방에서 좀 싸움 좀 잘하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을 다 호족이라고 해요. 우리가 나중에 고려 초반에 배운 뭐 왕건, 궁예, 견원 이런 분들이 다 호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라 자체가 수도가 동남쪽에 되게 치우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라 하대에 가면은 왕의 권력 자체가 지방에 미치기에는 군사력이나 금전적인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방 통치를 못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그 견훤은 약간 호족이라기보다는 그냥 군인이었고 장군. 그 아버지 견훤의 아버지 아자개가 호족이었어요. 어쨌든 호족 출신이긴 하네요. 호족 출신. 호족 출신이긴 하죠. 그래서 이름이 이게 견아자개? 아니 그냥 아자개. 아우 자꾸 그런 말 신라 수도 경주가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왕의 힘이 지방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나름 잘 나가는 호족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동네를 다스리는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왔던 제가 말했던 이 장보고도 역사에서 기록된 최초의 호족이에요. 호족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호족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호족이었으니까 그래도 약간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게 군사적인 건 받쳐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젊은 나이에 당나라로 유학을 가요. 당나라로 유학을 가고 이제 약간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는 지금 이제 미국이 좀 큰 시장이니까 뉴요커. 뉴욕으로 유학 갔다 약간 이런 느낌일 수 그쵸, 있는데 그런 영향도 있었을 거예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골품제, 즉 신분제였기 때문에 진골과 성골이 아닌 이상이야 승진? 출세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치원도 나중에 마찬가지지만 그쵸. 심지어 이 장보고는 6등품도 아니었을 거다. 5등품 이하의 완전 하급 출신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중국에 가서 거기는 약간 좀 오픈 마인드였어요. 그쵸. 중국은 좀 당나라는 오픈 마인드여서 그리고 민족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과거 시험을 보고 과거 시험에 이제 된 거죠. 야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당나라는 너무 신기한 게 외국 사람을 자기네 과거를 보게 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공무원을 외국인이 볼 수 있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인데 공무원 시험 보게 해주는 건데 우리나라 안 되죠 지금. 아마 당연히 우리나라 안 돼, 응. 국적을 취득해야 맞아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아까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최치원이 이제 빈공과라고 외국인 시험 전형이 따로 있었을 수도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안 알죠. 최치원은 맞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으로 넘어가면 신라방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신라방. 방은 왠지 집 같잖아요. 신라인들이 살던 맞아요. 마을? 약간 코리아타운 비슷하게. 신라타운. 네, 신라타운. 거기에 이제 신라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고급 관리 외교관. 외교관 느낌인 거예요. 관리가 돼서. 근데 이제 장보고가 봤을 때 거기는 이제 그 공무원이라고 해서 겸직 금지가 아니고 이것저것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와. 선생님이 장사할 수 없거든요. 겸직 금지인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은 약간 무역 일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무역 일을 하면서 신라인들이 일본이나 중국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걸 많이 봤다고 해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장보고가 큰 결심을 하죠. 어떻게 되냐면 귀국을 해요. 거기서의 이제 부와 명예가 있었지만 신라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하고 이제 왕을 만나죠. 신라의 왕을 만나는데 신라의 왕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참 이것도 신기했던 게 아무리 그게 돈이 본인이 많고. 대단하다고 생각해도 왕한테 함부로 그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번 만납시다 이럴 네. 수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내가 그냥 가가지고 저 차 한 잔 좀. 버르장머리 없다. 그러니까. 약간 그때 당시에 흥덕왕이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라 경주에 딱 들어가가지고 왕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왕님이세요? 나한테 1만 군사를 주면 내가 어디 딱 그 진도 완도 이런 데 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우리 신라인들도 다 회복을 하고 다 해적들도 소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배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일단 팩트는 1만 군사를 얻었다. 그건 팩트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신라가 지금 경주 군대가 총해도 10만이 될까 말까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방도 통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흥덕왕이 과연 1만 군대를 장보고한테 줄 수 있었을까? 그건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혹시 사병이 있었나요?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자기의 개인 사병이 있었을 거다. 중국에서 넘어올 때 사병을 좀 돈으로 사서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고요. 왜냐면 일반 군대라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일반 군대면 지금 온 진짜 도시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일반 군대를 가지고 이제 그 진도에 가서 네. 진도예요? 완도죠. 완도에 가서 청해진이라는 걸 만듭니다. 청해진 들어보셨죠? 네. 네. 청해진이 딱 들어봤을 때 이름이 횟집 이름도 많은. 청해진이 맑을 청자에 바다 해자를 써요. 그러니까 약간 나는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라는 느낌의 소탕. 소탕을 한다는 우와, 느낌인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약간 그 이름을 청해진이라고 허락해주는 왕도 약간 여기에 너가 캡틴이다. 이런 느낌, 인정해주는. 예,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근데 만약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청해진 일단 이름 붙였을 때, 예. 얘가 좀 야심이 너무 강한 거 아니야? 그렇게 능력이 너무 강한 거 그렇게 아니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출신 자체가 되게 천했잖아요. 근데 일단 그 장보고가 신라로 들어왔을 때 경제적이나 군사적인 배경 자체가 너무 빵빵했기 때문에 왕이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그리고 경주에서, 그러니까 금성에서 그 장보고를 보는 입장에서는 쟤 별론데 이렇게 뒤에서는 엄청 욕을 많이 하고 앞에서는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의 왕에 필적하는 힘을 가졌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장보고가 대단했냐면 이제 그 솔직히 말하면 해적들을 소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도 해적질을 사실 많이 하긴 했어요. 이게 왜냐면 중개 무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중개 무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배들을 모조리 자기가 이제 독점을 하게 된 거죠. 내 허락받고 네, 내 허락받고 무역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보고가 대단하기도 하지만 대단한 거죠. 이게 정치 깡패. 중국에 가면 장보고를 기념하는 기념관도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장보고를 기념하는 비석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중일의 역사에 모두 기록된 거의 최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중일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 것이죠. 중국에서 일본을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는데 장보고가 그걸 끄는 거죠. 너 나한테 돈도 내고 이런 것도 해라. 약간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힘이 셌으면 장보고 때리고 너 꺼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못한 거죠. 그래서 장보고는 그때 당시에 거의 해상 왕이었어요. 중국에서 일본을 그 중개 무역으로 돈도 엄청나게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보고가 이제 약간 너무 이게 우리 약간 이걸 넘었다고 하죠. 이거. 도를 넘었죠. 선넘이라 하죠. 선넘. 약간 선을 좀 넘었다. 선 넘는 게 시작이 되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때 신라 하대 때는 신라 말기 때는 왕이 서로 왕을 하겠다고 지방 호족들도 덤비고 왕족들도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어서 막 몇 개월 하고 왕이 죽고 맞아요. 1년 하고 왕이 10년 만에 27대 왕이 어마어마해. 10년에 27명이면 진짜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같이 하고 약하잖아. 그죠. 왕권이 어마어마하게 약했어요. 그 중에 그 사람 중에 이제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 중에 김우징이라고 있었어요. 김우징. 우징. 이름이 우징이야. 김우징인데 귀엽다. 이 사람이 그 권력의 싸움에서 밀려난 거죠. 근데 밀려나서 누구한테 왔냐면 청해진 장보고한테 찾아간 거예요. 장보고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나 지금 내가 원래 이렇게 밀려난 사람이 아닌데 잠깐 여기 쉬러 왔다. 이걸 턴 거지. 이렇게 딱 털어가지고 큰 거지 뭐야? 학교 애들한테 보여주는데 쓴 거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너가 나를 도와주면 너 이제 너 딸 왕비도 시켜주고 내가 너한테 말도 못하는 권력을 허락해 주겠다. 나 왕 시켜달라. 내가 왕을 할 수 있는 군사적 경제적 백그라운드가 되어달라. 이런 걸 한 거죠. 근데 이게 그래도 신하잖아요. 신하. 장보고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나한테 역적질을 하라는 거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탐이 났던 거지. 콜했어. 콜해서 금성으로 들어갑니다. 금성으로 대군을 데리고 들어가서 금성에 있어. 금성. 여기서 딱 끊으면 진짜 이거 완전 드라마인데요? 드라마인데. 빠밤. 다음 얘기에서. 너무 싫다. 근데 금성으로 이제 아까 그 우징이랑 보고랑 너무 갑자기 친하다. 친구가 됐어. 우징이 뭐 그거. 우징이랑 보고랑 들어가요.
손잡고 들어갑니다.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요. 어. 근데 당시에 금성에 정규군이 10만이 있었대요. 어. 근데 아무리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장보군의 군대가 많았어도 10만을 상대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금성에 있는 병력 자체가 좀 약했거나 어쨌든 장보군의 군대하고 금성에 있는 부대하고 이제 전쟁을 해서 승산이 없다고 느끼면. 근데 결국 장보고가 이깁니다. 어. 장보고가 이기고 끝내 김우징이 왕이 돼요. 와. 근데 네. 보면 신기한 게 10만이 있고 뭐 사력이 10만 정도 없더라도 그죠. 그 10만이 다 같이 왕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 게 왕이 너무 많이 바뀌면 또 뭐 하나 일어나나 맞아. 전화보다 이러다가 넘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것도 있대요. 10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도로 많았는데도 장보고가 워낙 힘이 세서 우리가 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결과로 풀린대요. 좀 덜 창피하기 위해서. 사실 금성에 막 15,000 이렇게밖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 결국 김우징이 왕이 돼요. 김우징이 왕이 되고 거기 있었던 민해왕이라는 왕을 시해하고 죽인다는 얘기. 죽이고 이제 김우징을 왕으로 옹립을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문성왕이에요. 문성왕. 문성왕 이름 좀 멋있네. 약간 문성민. 못 들어봤다. 네, 문성왕인데 이제 장보고한테 어마어마한 리워드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상을 줬겠죠. 리워드 약간 게임 리워드처럼. 해석해줘.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진해 장군이다. 약간 큰 이제 직책 이런 것도 딱 주고 그리고 또 그 시급이라는 게 있어요. 시급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노동력. 만원 이런 거 아니에요? 시급 만원? 한 시간에 만원 시급. 식급이래요. 식읍. 예. 시급이 뭐냐면 일종의 그런 거죠. 세금도 받을 수 있고 노동력도 받을 수 있대요. 거기서 나온 시급을 2,000호를 줘요. 2,000원이면 2,000 가구? 2,000 가구에서 나오는 노동력과 세금과 그런 걸 다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주는 거죠. 말이 안 돼 진짜. 그치, 진짜. 진짜 웬만한 성주보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되는데 아까 장보고가 선을 넘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는데?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너 나한테 우리 딸 왕비로 맞이한다 하지 않았냐. 근데 문성왕이 자꾸 미루면서 왕비로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거야. 근데 문성왕 미리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지켜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건 맞아. 그거는 지켜줘야지. 그러니까 이거에 또 화가 나신 보고님께서 또 다른 쿠데타를 일으키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얘 이제 이 왕도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겠다. 이제 너무 간 거지. 이제 너무 갔어요. 그렇지. 너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장보고가 왕이 되겠다고 진짜 마음을 먹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너네 이제 그렇게 약속 안 지킬 거면 나도 더 이상 참지 못한다. 다 죽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첩자 다른 말 뭐라 밀정. 스파이 밀정이 이제 장보고한테 오는데 금성에 있었던 염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염장. 이름도 염장이야. 그래서 나중에 염장 지른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와, 근데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약간? 네, 염장이라는 사람을 하는 행동이. 문성왕이 보내요. 보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염장은 장보고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서 문성왕한테 엄청 잘해주고 싸바싸바 잘해주고 막 어깨도 주물러주고 막 이랬는데 나를 밀쳐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문성왕을 죽이자라고 장보고한테 귀를 이제 사사사사 한 거지. 그랬는데 장보고는 그만큼의 이제 센스는 없었나 봐. 얘가 밀정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하니까. 네, 맞아. 주니까. 그래서 그날 막 부어라 마셔라 막 좋다, 우리 가자. 오늘 웰컴 투다 막 해가지고 술을 먹고서 곤드레 만드레 막 취해 있을 때 염장이 칼을 꽂아서 판단력이 되게 많이 암살. 흐려졌었나 연기 보다. 했잖아요.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편집해주세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삼국지에서 장비가 죽을 때 살짝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그래서 장보고가 결국 죽습니다. 장보고가 죽고 그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해진도 없애버려요. 청해진도 없애버려요. 명예. 아이고, 참. 청해진도 없애버리고 이제 나중에 나온 얘기는 이제 문성왕이 그런 천한 신분의 딸을 나랑 결혼하기엔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주변의 귀족들도 이제 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왕비로 모시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고 후세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에는 야 그래도 장보고는 할 말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고 이제 문성왕을 두둔하는 사람은 아 그래도 장보가 너무 선을 넘었다. 근데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여기서 왕의 장인까지라는 직책, 장인이라는 직책까지 얻으면 진짜 얘는 더 이상 무서운 게 없지. 너무 갈 때까지 가니까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진짜 너무 무서운 거지. 권력이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장보고가 결국 염자한테 죽고 나서 이제 뭐 그쪽 세력은 완벽하게 몰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랬을까? 약간 떡밥인데 약간 사실 장보고의 딸과 문성왕이 결혼을 했었다. 이건 이제 약간 믿거나 말거나. 결혼했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마구니가 궁예였을 되었구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궁예 출신에 대한 야사를 보면 왕족이었을 맞아. 거라는 왕족이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얘를 구하려고 왜냐면 장보곤의 가족이 멸족을 했기 때문에 얘는 살리려고 던졌는데 유모의 손가락에 맞아서 눈을 멀었다 맞아.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라면 정말 드라마 잘 엮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도 근데 하죠. 이걸 드라마로 엮으면 분명히 시청자 게시판에 난리가 났죠. 너네 역사 고증 제대로 안 하냐? 어디 야사를 가지고. 드라마는 어디까지나 드라마고 약간 이건 이제 혹시 믿거나 말거나니까. 근데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연개소문 이야기를 들어봤고 해사완 장보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 권력자의 네, 이야기를 진짜 두 들어봤다. 비슷한 점이 있네요. 와 진짜 권력을 너무 쫓다가 어. 그렇게 됐다는 사람이 적당히 물어설 줄도 알아요. 맞아요. 적당히 물어설 줄도 알아요. 인성도 좀 챙기고. 적당히 하세요. 욕심이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욕심이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우리가 나중에 한 고려 끝날 무렵에 한 2편을 한번 또 고려시대. 고려는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3편이 되겠죠. 3편 이게 2편일 그쵸?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마칠게요. 안녕.